죄송합니다. 자, 이거 잘 보이세요? 네. 동조 효과. 한글 읽을지 알지? 한글 동조 효과. 나 볼펜 줘봐. 볼펜. 동조 효과가 뭘까요? 서현수 리더님. 아니. 박서연 리더님. 동조 효과. 힘을 불어넣고 으쌰으쌰? 아닌가? 그치. 저 전문가 선생님 이거 한자어예요. 동조 효과라는 게. 맞장구 치는 거? 그쵸. 맞장구 치는 거. 여기에서 보면 제가 이거를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남들이 yes라고 할 때 나도 yes라고 하는 심리가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애쉬 효과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어떤 현상이 있냐면 내가 혹시 남들이 yes라고 하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해도요, 모두 다 yes라고 할 때 내가 섣불리 no라고 말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그때 왜 선전 있었잖아요, 예전에. 남들이 다 yes라고 해도 나는 no를 한다고 돌아있는 선전. 그런 거 했잖아요. 그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거야. 어렵기 때문에 그거를 홍보에도 활용을 했던 거였거든요. 근데 이 애쉬 효과에서, 동조 효과에서 굉장히 중요한 현상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왼쪽에 있는 막대기예요. 유현주사님 왼쪽에 있는 막대기 보이세요? 응? 왼쪽에 네. 막대기. 왼쪽에 막대기를 보면 이 막대기랑 똑같은 걸 이제 찾는 거예요. 오른쪽에. 자, 서현 씨, 오른쪽에 A랑 이 막대기랑 똑같죠? 이현사님, 오른쪽에 있는 A랑 왼쪽에 있는 막대기랑 똑같죠, 사이즈가? 네. 그쵸, 전문사님. 왼쪽에 있는 막대기랑 오른쪽에 있는 ABC 중에서 A가 똑같죠, 사이즈가? 사이즈가 똑같지 않죠? A가 좀 작아 보이는데? 똑같은데, A랑? 틀린데. 아니요, A가 좀 작아 보이는데. 아니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아까 서현숙 씨도 그랬고, 박선희도 그랬고, 이런이도 다 그랬잖아, 똑같다고. 똑같아요. 아니요, 안 똑같아. 대박인데. 똑같습니다. 대박인데. 자, 이거를요, 실험을 해요, 실험. 당연히, 이거 C랑 똑같은 거 맞아요. 당연히. 그냥 이렇게 두고서는 그냥 물어보면 C다라고 다 맞춰요. 다 맞추는데,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들을 전부 다 몰아놓고 한 명한테만 얘기를 안 하고 전부 다 A나 B가 똑같다라고 짜는 거예요. 전부 다. 짰잖아, 우리. 전부 다 짠 다음에 자 이제 공통적으로 다 얘기하는 거지. 이걸 좀 거리를 좀 더 조금만 더 띄워놓고요. 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거지. 맞아, 저 막대기랑 A랑 똑같아. 그치, 맞다, 똑같다 라고 계속 다 그러는 거야. 그리고 그 한 명은요, 혹시 저게 C가 똑같은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도요, C가 똑같은 것 같은데 A인가? 막 이래요. 이게 군중에 압도되는 심리거든요. 우리가 이거를 사실은 이게 심리학에서 이런 실험을 한 거지만 우리가 마케팅에서 활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마케팅에서 어떤 거를 활용해 볼 필요가 있냐면 이런 그림이 있어요. 여기서 보면 맨 왼쪽에 모자 쓴 남자 혼자 이렇게 하늘을 보고 있잖아요. 하늘을 보고 있니 모자 쓴 남자 혼자가 하늘을 보고 있어. 그리고 얘기하는 거지. 야, 저 하늘에 저거 외계인 보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가 믿어줄까? 외계인이 거기 있다 그러면? 믿어주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세 명이서 야, 저 하늘에 저기 외계인이 있어 라고 하면은요, 누군가 그런가? 아닌 것 같은데 이럴 수 있어요. 한 10명쯤 모여가지고 저 하늘에 외계인이 있어 라고 할 때요, 만약에 그 꼭대기에 누군가가 보고 있잖아요. 더 가까이 있잖아, 하늘에서. 없는데 저것도 미쳤나? 이럴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한 100명쯤 모여가지고요, 야, 저기 하늘에 외계인이 있어 보잖아요. 그럼 꼭대기 있는 사람도 가만있어, 나만 못 보나?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하늘에 있는 천사가 보기에는요, 웃기고 있네 저것들 이렇게 보인다고. 근데 만약에 1000명이 모여가지고 야 저기 하늘에 외계인이 있어 그러잖아요. 그럼 천사도 그래요. 내가 잘못 봤나? 있나? 이런다고요. 이게 군중의 힘이야. 군중의 힘. 우리가 제3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3명만 모여줘도 파워가 생긴다고 그래요. 3명만 모여줘도. 나 혼자 했을 때는 힘이 약한데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같은 꿈을 꾸고 있고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3명만 모여줘도 힘이 세진다라는 이야기를 한다고요. 이게 군중의 힘, 애쉬 효과거든요. 우리가 무엇인가 얘기할 때요. 나 혼자 아무리 맞다고 떠들어도요. 내 주위에 적들이 많다면 그 맞다고 내가 떠드는 내가 바보가 돼요. 하지만 내 주위에 내가 아군들을 많이 같이 있다 그러면은요. 누군가가 틀리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이비 종교에 넘어가는 이유도 그거예요. 나 혼자 아닌 것 같대. 근데 모두 다 맞대. 그것도 열광적으로, 열정적으로 맞다고 해. 그러면 내가 거기에 넘어갈 수밖에 없게 돼요. 이상경 사장님 반갑습니다. 자, 그러고 이런 예화도 있어요. 놀이동산에 간 거야. 놀이동산에. 놀이동산에 가서 이 아줌마가 딸을 잊어버렸어요. 딸을 잊어버렸어요. 막 찾을 거 아니에요. 놀이동산에서 딸을 잊어버리면 얼마나 이게 막 가슴이 뛰겠어요. 뭐 그럴 거 아니에요. 막 찾아요. 근데 거기서 경찰이 애를 하나 데리고 와. 사모님, 애를 찾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여기 사진에서 보면은요, 남자잖아요. 제 애가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 옆에서 의사가 와. 의사가 와가지고, 사모님, 얘가 당신의 애가 맞다는 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어. 유전자가 검사를 했는데 맞아, 네 애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여자가 또 당황할 거 아니에요. 때가 분명히 아닌데 왜 맞다고 그러지? 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뒤에서 정신과 의사가 한 명이 나타나고 그러는 거죠. 쟤 미친 거 아니야? 지혜도 못 알아보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미치거나 내 애가 맞아요. 그러고 데리고 갈 수 있어요. 이런 현상들을 뭐라고 그러냐면요. 동조효과, 집단효과에서 동조가 강화되는 조건들이 있거든. 주위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자신이 없을 때. 내가 자신이 없을 때는요. 다른 사람의 말에 내가 흔들려. 더 쉽게. 그리고 내가 자신이 없을 때는요. 조금 더 아는 쪽으로 흔들려요. 또 집단이 적어도 3명 이상 구성될 때, 3명 이상 구성될 때 내가 그쪽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만장일치라는 것도 그래요. 그리고 참여하는 사람이 어느 조직에 참여하는 사람이 그 집단의 지위나 아니면은 매력에 대한 동경이 있을 때 그때는 이걸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다시 사이비 종교를 얘기하자면 사이비 종교 집단에 빠져드는 이유가요. 그 안에서 그 사람들이 보여지는 제스처라든가 액션이라든가 모였을 때 풍기는 분위기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가 피라미드에 쉽게 빠지는 것도 다 이런 것들이에요. 피라미드에 가면은요. 대부분 다 말끔하게 이쁘게 있고요. 강의도 정말 잘해요. 진짜 혹하도록 잘해요. 그리고 얘기해요. 다들 저 사람이 뭐 했고 어떤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이고 우리 홍보대사가 누구고 막 이런 얘기를 한다고. 거기에 훅 가버리는 거야. 그래서 돈을 날리거나 인생을 날리기도 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조건이 있어요. 모두 다 나를 주시할 때야. 다들 나만 보고 있는 거야. 그거 맞잖아. 그치? 이러고 나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동조효과가 훨씬 강화돼요. 집단의 힘이 훨씬 강화돼요. 이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제가 ABC 법칙 가져왔죠. ABC 법칙. 스폰서 A, 그리고 C, 커스터머, 그리고 B, 브릿지, 소개자. 소개자의 행동에 따라서 커스터머 C가 A의 이야기를 듣고 안 듣고의 80% 이상을 좌지우지해요. 소개자 B의 행동이나
소개자 B의 눈빛이라든가 소개자 B가 A를 어떻게 대하는지에 따라서 C가 듣고 안 듣고가 80% 이상을 좌우를 해요. 우리가 미팅을 한다 할 때 누군가가 발표를 하면 그 사람들이 집중해줘야 되는 거 사실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미러링 효과라는 게 있어요. 미러링. 그냥 거울 효과죠. 거울. 지금 제 화면이 조금 이상하죠. 평소에 나오는 사각형이 아니라 제 얼굴이 나오고 있잖아요. 제 몸이 지금 화면에 입혀져 있죠. 제가 일부러 지금 이렇게 화면을 띄웠어요. 이 미러링 때문에 그래요. 지금 제 얼굴이 저는 제 화면에서 PC에서 지금 3개로 보여요. 제가 움직이는 게 제 화면이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여기 계시는 분이 누군가가 제가 하는 걸 똑같이 이렇게 따라서 행동한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어떤 효과가 있을까? 앤서리 라빈스의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라는 책이 있어요. 그거 제가 강의를 들어갔거든요. 그 강의를 들어갔는데 하루 동안 강의를 듣는데 그 당시에 제가 80만 원 줬어요. 그 당시 월급 제가 70만 원 받을 때 하루 동안 80만 원 줬어요. 카네기 스쿨을 들어갔거든요. 2박 3일 동안. 제가 월급 70만 원 받을 때 300만 원 줬어요. 근데 거기에서 배운 게 다 이런 거예요. 미러링 이펙트. 상대방을 그대로 복사하라는 거예요. 왜 복사할까? 상대방이 발을 꼬면 같이 꼬는 거야. 그것도 티가 안 나게. 티가 나면 기분 나쁘잖아요. 티가 안 나게. 상대방의 턱을 개면은요, 턱을 개고, 상대방이 안경을 올리면은 안경을 올리고. 이거를 그대로 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상대방과 나가 공감되는 게 느껴져요. 같은 감정을 느낄 수 있어요. 상대방이 만약에 기분이 나쁘잖아요? 내가 그걸 느껴. 근데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이 대화를 할 때, 저랑 대화를 할 때 누군가가 신규를 데리고 왔을 때 제가 하는 짓을 잘 봐봐요. 저는 그 사람의 행동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을 내가 하는 걸로 따라하게 만들어버려요. 누군가가 방해만 안 하면. 그랬을 때 어떤 효과가 있었죠? 그 사람이 내가 하는 말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공감을 하고 가요. 괜찮은 건데 이러고 간다고요. 내가 말을 잘해서 그러는 게 아니야. 이걸 알아서 그래요. 미러링 효과를. 그 사람이 만약에 내 말을 안 듣고 딴짓하잖아요. 저도 같이 딴짓하면서 다시 끌고 와요. 그 사람을 끌고 오기 위해서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따라서 한 다음에 다시 끌고 오는 거예요. 무섭죠. 우리는 근데 이거를 계속 당하고 있어요. 사실은. 정말로 사기꾼도 이거 잘 이용하거든요. 근데 이 미러링 효과를 보면은요. 우리가 거울 효과라고 그래요. 어려운 말로 미러링 효과라고 하는데 거울 효과. 대화와 행동의 동조로 풀어나갈 수 있는 인간관계. 자, 이게 비언어적인 표현이에요. 우리가 말을 따라가. 누가 욕을 한다 그러면 나도 같이 욕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거 말고. 비언어적으로. 거울처럼. 그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 거. 이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요. 웃는 거예요. 애기들이 낯을 가릴 수 있어요. 낯을 가릴 수 있는데 엄마한테 낯을 안 가리잖아요. 근데 엄마가 웃으면 애기가 웃어요. 엄마가 울면 애기가 울어요. 그거 아시죠? 애기들은 굉장히 솔직해요. 근데 사람은요, 애기는 자기 감정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만 모든 사람은요, 자라면서 자기 감정을 이렇게 숨기게, 이렇게 누르게, 이렇게 교육을 받아와요. 자의식이, 무의식 속에 있는 것들을요, 끌어내지 않고 우리는 이렇게 누르게 교육을 받아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에는요, 내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 누가 웃는 거죠? 내가 웃는 표정을 지으면 누가 웃는 거예요? 내가 웃는 거야, 내가. 근데 내가 찡그린 표정을 지으면요, 내가 찡그리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는 이미 부정적인 생각이 꽉 들어와요. 근데 내가 항상 미소를 지어야 돼. 근데 내가 미소를 짓는다? 첫 번째는 내가 스스로에게 미소를 주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미소를 주는 거예요. 내가 미소 짓지 않으면요, 앞에 있는 사람은 나에게 미소를 주지 않아요. 미러링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언어의 미러링이라는 게 있어요. 가령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한테 호감을 얻을 때 이런 게 있어요.
여기는 이제 예문으로는 치즈케이크 맛있어요 라고 표현했어요. 그 가게 치즈케이크 맛있어요 라고 표현했을 때 라고 가정한다고 하자고요. 서현 씨? 만약에 서현 씨가 통닭을 먹고 왔어. 와가지고 거기 통닭 그거 되게 맛있더라고 좀 막 얘기했다고 가정하자고요. 근데 내가 거기다가 라고 하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표정으로 말하고 있네. 말을 하라니까. 이은하사님, 만약에 이은하사님이 네. 어디 가가지고 꼼장어를 먹고 왔는데 네. 너무 맛있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네. 박상규 사장님한테 거기 꼼장어 맛있었어 라고 말을 했는데 박상규 사장님이 라고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기분 안 좋죠. 네, 기운도 잡히죠. 빠지고. 그죠? 네. 근데 거기 꼼장어가 그렇게 맛있었어? 라고 말을 했다고 가정하자고요. 이거는 언어를 똑같이 복사한 거예요. 복사 붙이기 그냥. 이런 사님이 거기 꼼장어 맛있었어 라고 말했는데 박성현 사님이 그 꼼장어 맛있었어? 자, 언어 복사 붙이기란 거야 그냥. 네. 그러면은요 공통의 대화 꼬리가 물어져요. 우리가 대화에 꼬리를 물고 간다고 표현하거든요. 꼬리를 물고 가면은요 대화가 원활해지고 부드러워져요. 왜냐면 같은 주제가 이미 펼쳐진 거야. 근데 거기에서 만약에 꼼장어 맛있었어 그러는데 나는 오늘 라면 먹었어 이런다고 가정해봐봐. 재수없어. 이름이 없죠. 이것처럼 우리가 어떤 제품을 이야기한다 할 때요. 상대방이 아메이 제품에 치약이 있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아메이 치약 좋다며?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그죠? 네. 치약이 있나요? 치약이 좋다며?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이때에 미러링을 써야 돼요. 제 대화를 가만히 보세요. 미러링 써요, 저 이거를 만드는데 그렇게 힘들었던 거예요. 80만 원, 300만 원짜리 교육을 들어가면서 만든 거야. 네, 치약 너무 좋잖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저. 네, 좋아요. 이렇게 말하네. 그 미묘한 차이예요. 누군가가 아메 치약 좋다며? 네, 치약 너무 좋아요. 라고 하는 거랑 아메 치약 좋다며? 네, 좋아요.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이 미묘한 차이에서 상대방이 그래, 그 치약을 써봐야겠다. 그래, 그 치약을 써야겠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실제로 치약을 구매해서 쓴 다음에는요. 그거 좋죠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역시 아메이 치약이 좋죠. 다시 그 제품의 이름을 언급해주고 그 사람이 좋았다고 말한 거 내가 좋았던 거를 다시 믹스해줘야 돼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게 미러링이거든요. 그 미러링을 통해서 뭐를 하고 우리가 원하는 게 뭐죠? 내 편 만드는 거잖아. 내 편이 많아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군중의 힘이 만들어진다고. 군중의 힘이. 힘이 생겨. 네, 힘이 생겨요. 그 힘이 생기면 그게 전부 다 네트워크의 파워잖아요. 네트워크의 파워가 커지면 뭐가 되는 거죠? 수입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돼요. 상대방의 호감을 얻고 성공할 수 있는 미러링 효과라는 거. 상대방의 말을 따라해라. 그리고 표정을 따라해라. 그런데 표정을 따라할 때 상대방이 부정적인 표정을 하고 있다면 내가 그거를 다시 긍정적인 표정으로 끌어올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긍정으로 무장돼 있어야 돼요. 눈 돌리거나 얼굴 찡그리거나 맞박 꼬부리거나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군중의 힘을 만드는 거야. 그걸로 군중의 힘을 만들어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편으로 동조를 만들어 나갈 수 있어요. 자, 제